쇼펜하우어는 타인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는 삶의 4분의 3을 잃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완벽한 타인을 쫓느라 당신의 고귀한 시간을 얼마나 버리고 계십니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지혜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저와 함께 철학의 길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입니다. 거실의 낡은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울리는 시간이지요. 당신의 지친 얼굴을 비추는 것은 오직 스마트폰의 푸르스름한 불빛뿐입니다. 잠이 오지 않아 무심코 열어본 메신저의 프로필 사진들, 화면 속에는 너무나도 찬란하고 완벽해 보이는 타인의 삶이 쉴 새 없이 펼쳐집니다. 어느 지인은 자식들이 보내주었다며 화려한 유럽 여행의 사진을 자랑스레 걸어두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의 명문대 입학 소식을 알리며 활짝 웃고 있지요. 누구는 남편이 은퇴 기념으로 사주었다는 번쩍이는 보석을, 누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번듯한 새 아파트의 거실 풍경을 전시해 두었습니다. 그 화려한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길 때마다 당신의 명치 끝이 서서히 뻐근해져 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알 수 없는 깊은 불안과 초라함이 서늘한 등줄기를 타고 끈적하게 흘러내립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저 평온하고 아늑했던 나의 낡은 거실이 순식간에 숨막히는 골방처럼 느껴집니다. 나름대로 굽이치는 세월을 견디며 억척스럽게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믿었던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저 완벽한 하이라이트 앞에서는 나의 그 모든 땀방울이 그저 먼지처럼 가볍고 초라하게만 보입니다. 화면 밖으로 시선을 돌려 당신의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십시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마디가 굵어지고 훈장처럼 주름이 깊게 패인 그 손이 오늘따라 왜 이리도 쓸쓸해 보이는 것일까요? 남들은 저만치 눈부신 빛을 향해 앞서 달려가며 인생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있는데 나 홀로 텅 빈 들판에 멈춰 서 있는 것만 같은 지독한 공포. 내가 내 인생이라는 무대의 당당한 주인공이 아니라 타인의 화려한 연극을 돋보이게 해주는 초라한 엑스트라로 전락한 듯한 깊은 무력감. 이것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겁고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서글픈 감정을 뼛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수백 번이고 스스로를 타일러 보지요. 저것은 그들의 가장 빛나는 찰나의 순간을 잘라낸 것일 뿐이다. 사진 한 장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억지로 되뇌어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이미 차가운 비교의 지옥, 그 밑바닥으로 속절없이 굴러떨어진 후입니다. 타인의 성취와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속으로 씁쓸함을 삼키는 스스로를 발견할 때 우리는 자신의 옹졸함에 2번, 3번 상처받고 맙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남이 가진 그 반짝이는 작은 조각들에 눈이 멀어 내가 평생을 바쳐 깎아온 내 삶의 묵직하고 고귀한 원석을 길가에 내다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어째서 우리는 스스로 걸어 잠근 이 지독한 비교의 감옥 안에서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워야만 하는 것일까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이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그 뼈아픈 고통의 근원을 해부해 볼 시간입니다. 당신이 남들보다 부족한 사람이어서 이토록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유별나게 질투심이 많거나 속이 좁은 사람이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심리학적 그리고 뇌과학적 관점에서 냉정하게 바라볼 때 타인과 나를 쉼없이 비교하는 이 지치지도 않는 행위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뇌 속에 깊이 프로그래밍된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주창한 사회 비교 이론을 들여다보면 그 답이 명확해집니다. 인간은 절대적인 기준만으로는 자신의 가치나 사회적 위치를 스스로 평가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인이라는 거울을 들어 내 모습을 비춰보려 합니다. 선사시대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우리 조상들은 무리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의 상태를 살피고 비교해야만 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것은 곧 식량 분배에서 밀려나고 맹수의 먹잇감이 되는, 즉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의미했으니까요. 결국 당신이 타인의 화려한 모습을 보며 느끼는 그 가슴 철렁한 불안과 초조함은 수만 년 동안 진화해 온 인류의 생존 경보 시스템이 너무나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뇌가 당신에게 위험해.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어. 라고 비상벨을 울리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현대 사회의 발전 속도가 우리의 뇌가 진화하는 속도를 아득히 초월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이 생존 시스템은 현대라는 복잡한 환경에서 아주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를 일으키고 맙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의 비교 대상은 기껏해야 한 마을에 모여 사는 고만고만한 십수명의 이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뇌는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기계를 통해 전 세계 수천만 명의 가장 잘난 모습, 가장 돈이 많은 모습, 가장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과 매일 24시간 내내 강제로 비교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여기서 가장 심각한 인지적 착각을 저지릅니다. 타인이 정교하게 편집하여 내놓은 화려한 무대 위 하이라이트와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나의 지저분하고 고단한 무대 뒤 비하인드 씬을 1대1로 비교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삶에 존재하는 눈물과 한숨, 질병과 갈등은 사진 밖으로 완벽하게 잘려나갔다는 사실을 뇌는 쉽게 망각합니다. 이 끔찍한 착각의 가장 깊은 곳에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무서운 심리적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절대적인 빈곤이나 절대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보다 덜 가졌다고 인식하는 그 순간 우리의 뇌는 육체적인 폭력을 당했을 때와 동일한 부위에서 물리적인 고통을 느낍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세월이 흘러 삶의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우리가 자식의 성취나 부의 크기를 곧 내 인생의 성적표로 착각하는 상향 비교의 늪에 더 깊이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만 끝없이 올려다보며 달리는 이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이 쳇바퀴 위에서는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도 그 만족감은 신기루처럼 찰나에 사라집니다. 내 위에는 언제나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삶의 주름을 비참함으로 채우는 이 파괴적인 뇌의 쳇바퀴를 이제 그만 강제로 멈춰 세워야만 합니다. 이 게임에서는 영원히 승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끈질기고 집요한 비교의 지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서서 인류 역사를 빛낸 깊은 지혜의 우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시대를 초월한 위대한 철학자들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얄팍한 비교에 목을 매는 인간의 이 서글픈 삽성을 아주 날카롭고 서늘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들의 지엄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염세주의를 넘어 삶의 진실을 마주했던 독일의 대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살아가는 인간들을 향해 이렇게 매섭게 일갈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아지기 위해 혹은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이기 위해 우리 삶의 4분의 3을 통째로 빼앗기고 만다. 얼마나 소름 돋도록 정확한 통찰입니까? 우리는 타인의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 남들이 다 하는 것을 나도 뒤처지지 않고 해내기 위해 나의 황금 같은 시간과 아까운 에너지, 심지어 내 영혼의 4분의 3을 허공에 흩뿌리며 낭비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라는 것을 가리켜 실체가 전혀 없는 텅 빈 유령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완벽한 타인이라는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유령의 시선에 내 삶의 격을 맞추기 위해 단 한 번뿐인 이 고귀한 삶을 통째로 제물로 바치고 있는 셈입니다. 실존주의의 위대한 선구자 쇠렌 키르케고르의 통찰은 우리의 뼛속을 더욱 깊게 찌릅니다. 비교는 기쁨을 훔쳐가는 가장 악랄한 도둑이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이 스스로를 끔찍한 불행으로 몰아넣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 바로 타인과의 비교라고 단언했습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들판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은 자신이 화려한 장미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고개를 숙이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향기를 피워낼 뿐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자신이 장미나 백합이 아님을 한탄하고 억울해하며 스스로 피워낼 수 있는 고유한 들꽃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시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는 신 앞에 홀로 선 고독하고 주체적인 단독자로서 자신의 본질을 똑바로 마주하라고 촉구합니다. 세상이 들이미는 타인이라는 거울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오직 나 자신이라는 유일무이한 존재의 가치를 직시할 때 비로소 빼앗겼던 진짜 기쁨이 되돌아온다는 깊은 뜻입니다. 망치를 든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외침 또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강하게 뒤흔듭니다. 니체는 끊임없이 남의 눈치를 살피며 남들이 가는 안전한 길로만 무리지어 몰려다니는 평범한 대중을 향해 가축대라고 부르며 경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타인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잣대에 억지로 자신의 가치를 재단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은 노예도덕에 불과합니다. 그는 외부의 평가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삶에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창조해내는 강인한 존재, 작 초인이 되어야 한다고 불을 뿜떡 부르짖었습니다. 니체에게 있어 비교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천박하고 저열한 형태의 자기 파괴이자 내면의 생명력을 스스로 고갈시키는 자의 행위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거장들의 사유를 거울 삼아 유령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 삶의 주권을 되찾아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대한 철학자들의 무거운 사유를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끝내지 않고 매일매일 숨 쉬며 살아가는 우리의 팍팍한 현실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까요? 머리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넘어 우리의 뼈와 살에 새기고 행동으로 증명해내는 치열한 실천의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첫째, 쇼펜하우어의 조언에 따라 당신의 마음속에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내면의 성체를 견고하게 축조하십시오. 비교의 지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가장 먼저 그리고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할 일은 물리적, 심리적인 단절입니다. 타인의 과시적인 삶이 무분별하게 폭격처럼 쏟아지는 소셜미디어나 메신저의 스위치를 당분간, 아니 필요하다면 영원히 꺼버리십시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법입니다. 타인의 요란한 박수 소리에 기대어 나의 초라해진 가치를 억지로 증명하려 들거나 위안을 얻으려는 그 헛된 구걸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외부의 차가운 시선이나 세속적인 평가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두껍고 견고한 성벽을 당신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지어 올리십시오. 오늘 아침 조용히 읽어내려간 책의 마음을 울리는 한 줄,
내가 나를 위해 정성껏 끓여낸 따뜻한 된장찌개 한 뚝배기에 위로 창가를 넘어와 주름진 손등을 따스하게 덮어주는 오후의 햇살. 남에게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한 소음 가득한 삶이 아니라 오직 당신 혼자만이 고요하고 온전하게 음미할 수 있는 나만의 작고 소중한 만족감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켜줄 거대한 성체의 단단한 벽돌이 될 것입니다. 둘째, 니체의 초인처럼 세상의 규칙을 부수고 나만의 새로운 게임 규칙을 창조해 내십시오. 세상이 정해놓은 획일적이고 숨막히는 트랙 위에서 남들과 똑같이 달리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자식의 성공 여부, 모아둔 자산의 크기, 화려한 인맥이라는 낡고 세속적인 타인의 잣대로 당신의 지나온 굽이진 세월을 함부로 평가하고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슴을 진정으로 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에 새겨진 주름 속에 숨겨진 진짜 아름다움은 어떤 모양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 부동산과 주식, 자식 자랑에 열을 올리며 침을 튀길 때 조용히 뒷산의 숲길을 산책하며 계절의 미세한 변화를 경이롭게 느끼고 이름 모를 풀꽃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는 삶의 우아한 가치를 당신 스스로 크게 승인해 주십시오. 타인이 만들어 놓은 세속의 게임에서 뒤처진 패배자가 되며 괴로워할 바에는 판을 엎고 당신이 직접 만든 당신만의 아름다운 게임에서 유일무이한 영원한 승리자가 되십시오. 셋째, 키르케고르의 단독자로서 남과의 횡적 비교를 멈추고 오직 수직적 성장에만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시선과 비교의 방향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틀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환경, 다른 운명을 타고난 타인과의 무의미한 수평적 비교는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오직 과거를 견뎌낸 나와 현재를 살아내고 있는 나 자신만을 거울에 비춰보는 수직적 비교에 집중하십시오. 1년 전의 나보다 오늘 나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성숙하고 너그러워졌는가? 어제보다 오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따뜻하고 다정한 눈빛을 보내었는가? 지난달보다 오늘 내 얼굴의 주름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오직 이 질문들만이 당신의 남은 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유효한 질문들입니다. 남을 짓밟고 뛰어넘어 느끼는 천박하고 얕은 우월감이 아니라 나태하고 불안했던 어제의 나를 조용히 극복해내는 그 깊고 단단한 내적 성취감만이 당신을 올가매고 있는 비교 지옥의 질긴 사슬을 단칼에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명검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타인이라는 거대한 환상과 사회적 기준이라는 무거운 짐을 등에 짊어진 채 당신의 고귀하고 단 한 번뿐인 삶을 닳도록 소모해 왔습니다. 남들의 시선에 맞춰 조금이라도 더 커 보이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척하기 위해 아픈 발끝을 세우고 까치발을 든 채 위태롭게 서 있느라 그동안 얼마나 다리가 아팠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삼켜야 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지독히 외롭고 또 뼈저리게 불안했습니까? 이제 그만 그 피곤하고 부들거리는 발을 편안하게 바닥에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남들이 짜놓은 타인의 화려한 연극 무대 위에서 끝끝내 조명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서성이는 초라한 엑스트라로 인생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차라리 그 무대에서 미련 없이 내려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텅 빈 넓은 벌판일지라도 그곳에서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춤을 추고 노래하는 자유로운 단 한 명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당신이 지나온 시간과 당신의 이마에 패인 깊은 주름들은 감히 타인의 얄팍한 성취 따위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이미 그 자체로 하나하나가 숭고한 역사이며 하나의 거대하고 완전한 우주이자
살아 숨쉬는 기적입니다. 자, 이제 끝없이 굴러가며 당신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그 잔인한 비교의 쳇바퀴에서 용기 내어 한 발짝 걸어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아주 고요하고 깊게 눈을 감아 보십시오. 나를 짓누르던 타인의 시선과 세상의 기대라는 무겁고 차가운 강철 갑옷을 벗어던지는 순간 비로소 막혔던 숨통이 트이며 이마 위로 스치듯 불어오는 그 서늘하고도 달콤한 자유의 바람이 느껴지십니까? 태양은 아침에 일출일 때도 눈부시지만 붉게 물들며 세상을 품어안고 저물어가는 웅장한 저녁 노릴 때 비로소 가장 깊은 경외감과 위로를 줍니다. 저녁놀은 결코 일출을 질투하거나 흉내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때에 맞춰 가장 온전한 자신의 빛깔로 타오르며 우아하게 사라질 뿐입니다. 당신의 지금 이 시간도 그 저녁놀과 같이 충분히, 아니 그 이상으로 아름답습니다. 오늘 밤 깊은 침묵 속에서 당신의 거울 앞에 서서 그 거울 속의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어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도 가장 해방감을 주는 이 마지막 질문을 말입니다. 나는 남은 내 삶을 남의 부러움을 구걸하는 천박한 쇼윈도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오직 나 자신의 깊은 존중을 받으며 고요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성체로 만들 것인가? 어떤 삶의 풍경을 선택하고 남은 인생의 여백을 어떤 색깔로 채워나갈지는 세상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존엄한 당신의 굳건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고요하고 우아한 해방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